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 이제 국어랑 관련된 군무원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요, 네, 문항수요. 저희 25문제인 거는 아시죠? 공무원 시험은 20문제예요. 저희 군무원은 25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당 4점씩이 가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25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빨간 것들이 작년 시험 문항수입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몇 년도에 2020년도 14개예요. 어법이 14개였는데 10개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살짝 내려오는 형태기는 해요. 하지만 10개예요. 25문제 중에서 10문제라는 거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에서는 지금요. 공무원에서는 어법이 2문제 나와요. 20문제 중에서 2문제 나와요. 근데 저희는 25개 중에서 10개 혹은 10개보다 조금 더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어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야 할 게 좀 많아요. 해야 할 게 많아. 외울 것도 좀 많고 문법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게 많으나 너무 좋은 게 있죠. 군무원 시험에 군무원 국어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법은 해놓으면 무조건 맞춰요. 정확하게 처음에 기초를 잡아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얘는 우리한테 정말 점수를 주는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 요거를 좀 보시면요. 비문학이요. 비문학이 지금 여기 주고받았죠? 어법에서 조금 떨어진 게 비문학으로 갔어요. 왜? 지금 추세예요. 모든 국가시험들. 뭐 군무원이든가 뭐 공무원이든가 하여간 국어시험 보고 있는 모든 국어시험을 보고 있는 그런 시험의 국가시험 중에서 추세가 비문학을 조금 많이 합니다. 비문학 독해를.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따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비문학을 좀 하려고 하냐면요. 문법이나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곳에서 그쵸? 일을 하셔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어떤 수행 능력이라든가 업무 처리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법을 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글을 읽고 뭔가 대화를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우리가 직접 업무 수행에서는 이쪽 영역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요즘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 이쪽이 늘어났는데 걱정하실 건 없어요. 걱정하실 건 없어요. 왜냐면 지문이 안 길어요. 어느 정도냐? 우리의 지문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기 한 반 정도. 요 정도. 그죠? 그러니까 훨씬 이게 독해가 할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내용도 과학이라든가 뭐 지구과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인문사회 예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비문학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짧은 글들을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게 우리의 목표지 어려운 글을 보면서 막 고민하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짧은 글을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연습들을 하시면 돼요. 문학은 공무원이나 군무원이 좀 비슷해요. 그거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시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옛날에 나온 개수 보세요. 한 문제. 근데 지금은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시조 위주로 나와요. 시조 위주로. 그러니까 시조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지. 문학의 시험 범위는요. 우리나라 전 연역이에요. 그죠? 지금도 누군가가 시를 쓰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 시험 범위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안 하잖아. 왜? 2000년도 이후에 있는 것들은 문제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그죠? 1990년대 이후도 우리한테 거의 문제로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걸 선택을 해서 그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휘요. 한자 나와요. 한자성어랑 한자랑 이렇게 있는데 이놈의 한자성어가요. 공무원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300개만 외우시면 돼요. 딱 제가 한자성어 300 이렇게 조그맣게 낸 거였거든요. 그거만 외우시면 끝이에요.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자성어는 한자 쓰실 필요 없어요. 대충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설상가상이라고 쓰면은 한글이 안 나오니까 한자로만 설상가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들 우리가 설상가상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설상가시라는 거 가상이라고 하는 건 엎인 데 덮였다. 덮친 적이다. 안 좋은 게 계속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한자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한자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성어랑 한자는 달라요. 한자성어는 4개, 사자성어 같은 거고 한자어는 이음절. 뭐 예를 들어서 역할 어떻게 쓸래?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저희가 이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이고 그래서 어휘 부분도 좀 하루마다 우리가 공부를 좀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짝 우리끼리의 문제가 있어요. 군무원만의 문제 스타일이 있어요. 뭐가 요즘에는 대세냐면은 한자어냐 고유어예요. 고유어냐 이거예요. 한자어나 고유어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단어만 배우고 사는 거지. 이게 한자어야 이게 고유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자어냐 고유어냐를 줘요. 아 진짜 못됐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들은 나오는 게 좀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다 추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나오는 거 위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 나오는데. 이건 지엽적이다. 이건 우리끼리의 문제다.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 줘가지고 다 틀렸어. 틀리면 되지. 우리가 만점에 도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합격에 도전하고 있어요. 합격하려고 공부하시는 거지 누구한테 내가 만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도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딱 하신다면은요. 합격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